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주식 멘토 임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견고하게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주간 코스피 하락폭이 굉장히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지만 금요일이었던 오늘 코스피 플러스 약 1% 정도 상승 마감이 되면서 이번 주 계속해서 고가 영역대 3,000포인트 위에서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금요일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들, 떨어진 종목들 왜 떨어졌고 왜 올라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시작 전에 코스피 지수의 차트 간단하게 보면서 한마디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자, 먼저 지난해 우리가 2020년도 연초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가 견고하게 다우지수 3만 포인트 구간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 굉장히 걱정이 없었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다우지수 3만 포인트 구간을 돌파해 가는가 그런 기대감이 높아졌던 국면에 리스크가 가장 없어 보였던 구간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증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공포스러웠던 이 구간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누구나 다 매수하고 싶었던 가장 매력적인 박앤세일 구간이 됐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는 증시가 고가일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증시가 폭락이 나오고 그 폭락한 저점에서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엄청나게 큰 수익을 안겨준다라는 사실을 계속 매년 폭락장, 급등장, 횡보장을 거치면서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는 우리가 모든 걸 끌어와서 투자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고가 영역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자, 고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아직까지는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두 번째 초대형 경기 부양책이 또 발표가 될 예정이고, 다음 주에는 북한 관련된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일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정치 테마 이슈가 끝난 보궐선거 그리고 당대표 이슈가 끝난 이후에 5월달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 과연 지수가 지금의 주요한 지지 라인들을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우려를 하셔야 되고, 이탈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초기 대응, 예방 대응을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지수 고가 영역대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오늘 상승률 그리고 하락률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보강산업 종목을 이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강산업이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영역대에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2중 바닥과 3중 바닥에서 바닥을 충분히 다진 이후에 오늘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영남권 신공항 관련된 이제 종목으로서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그런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역대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한가 캔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그 다음날 주가 8,700원까지 첫 번째 고점을 찍고 눌림 이후에 두 번째 고점 8,700원 구간까지 추가 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본주도 명일이 아니죠. 명일은 이제 주말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휴식을 취하시면 되고, 다음 주 월요일 6,950원 기준 7,500원과 이 8,500원 구간을 돌파하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이 고가 영역대, 즉 7,500원, 8,500원 구간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기보유 비중을 비중 축소 그리고 행복 실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강산업 종목뿐만 아니라 보강산업과 관련된 계열사들이 오늘 일제히 좋은 흐름을 만들었는데요. 자, 분봉상의 흐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강산업이 오늘 분봉상으로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오늘 종가 상한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 밑으로 짧게는 6,600원 구간
6,700원 가격대 주요한 지지 구간 잡고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그리고 차익 실현 떨어지기 직전까지의 상승분을 노려보시면서 비중 행복 수익 실현 구간에서 청산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보강산업은 매수하기 좋은 영역대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확인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10만 불짜리 매수 타점, 100만 불짜리 매수 타점, 그리고 10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이 나왔고, 향후 다시 5,000원 초반대까지 조정받고, 그리고 반등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자, 이 공포 구간에서 우리는 저가의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휘닉스 소재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닉스 소재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휘닉스 소재 종목은 이제 보강산업의 계열사로서 삼성전자 고 이건희 회장님의 부인인 홍나인님의 그런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강그룹이 이제 삼성 이건희 이제 회장님의 아내인 이제 홍나인님의 이제 리움 미술관 관장의 친형제들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경영권 분쟁, 삼성전자 경영권 분쟁 관련된 수혜주로도 이제 부각이 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홍석현 그리고 홍정욱 관련주로도 부각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자, 아내분이 홍나희 씨고 같은 홍씨인 홍석현 씨 그리고 홍정욱 씨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도 함께 홍가라고 하죠. 홍가 관련된 수혜주로도 이제 부각이 된 과거로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홍 씨와 관련된 이제 홍나희 씨와 관련된 그런 인물들이 차기 대권 후보로 올라서게 됐을 때 휘닉스 소재가 또다시 정치 테마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 자, 최근 양극재로 사용되는 코발트의 가격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계속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양극재로 코발트가 사용되고 그 코발트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오늘 보강산업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휘닉스 소재도 동반 같이 상한가를 기록을 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이 770원 구간이었고요.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2중 바닥, 3중 바닥, 4중 바닥까지 매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오늘 상한가를 말아올린 모습입니다. 자, 본주는 일봉상으로 1,000원 그리고 1,02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을 시 전고점 구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파동 좀 만들어낼 여지가 좀 높지 않겠나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 자, 상한가, 자, 오늘 거래량이 1,800만 주인데요. 자, 상한가 매수 잔량이 480만 주 정도로 오늘 일 거래 대금의 약 30% 가까운 잔량이 상한가에 쌓여 있습니다. 즉 상한가에 매수하고 싶어서 줄 서 있는 자금이 굉장히 오늘 증시에 많이 있었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 자, 시초에 쭉쭉쭉 올려놓고 단 한 번의 거래량도 동반되어지지 않으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아침 일찍 상한가 문 닫고 다음 주 월요일 추가 급등을 예고하는 형태로 오늘 종가가 마무리되었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본주는 오늘 일봉상으로 1,000원 구간 그리고 1,020원, 짧게는 1,04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직전의 고점 영역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파동 노려보시는 거 권고드립니다. 자, 일단은 월요일 아침 1,120원 구간을 돌파한다면 주요한 지지 구간 1,120원으로 올려서 잡고 과거의 차익 실현이 떨어졌었던 1,200원에서 1,400원 가격대 상승 국면에서의 분할 매도 청산기에 노려보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보강산업과 휘닉스 소재 함께 움직인다라는 부분들 이제 시청자분들 체크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멘토님, 저는 휘닉스 소재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매수하기 좋은 매수 타점이 왔을 때, 그리고 저점을 다지고 여기서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됐을 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자, 매수하기 좋은 지점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공략 못하신 분들 여기서는 손절 잡고 공략을 하셨어야 되고, 앞으로 또다시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 온다면 그 매수 기회는 놓치지 말고 거래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휴닝드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다음 주 어떤 일정이 있냐면, 자,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한미일 각국의 이제 그 담당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대북 정책 어떤 논조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자, 북한이 우리 대북 제재 좀 풀어달라 무력 시위를 또 이번 주에 어제 바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방산주들이 강세였고,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강조하고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자, 방산주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그런 기술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또다시 방산주입니다. 어찌됐건 이제 방위산업이라는 것이 뭐 미사일을 쏴야 되고 레이더로 해야 되고 통신을 하는 부분들이 우주항공에서도 똑같이 사용되는 그런 기술력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으로 엮이면서 무선 통신 장비 업체로 휴니드 종목이 오늘 장중 20% 이상 급등하고 종가 19%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자, 과거의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5월달 그리고 6월달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있었던 시점에 주가가 일주일 만에 15,000원 구간까지 폭등하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이 박스권 영역대를 오늘 역대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시초 뚫어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즉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거래 주체들의 의지가 오늘 표명된 것이다 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 자, 일봉상으로는 자, 길게 7,500원 가격대 주요한 지지 구간 그리고 7,900원 가격대 주요한 지지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자, 분봉상으로 보면 자, 오늘 흔들렸던 구간들 분봉상으로 가격대 지지가 있었던 구간들 7,700원 가격대 그리고 8,000원 가격대 구간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자,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휴니드 종목은 이미 매수하기 좋은 저가 영역대를 오늘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다시 주가 5,500원 가격대에서 6,500원 가격대에 다시 저점 다지고 반등 들어오기 시작하는 국면에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립니다. 자, 전형적인 작전주의 패턴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차트 한번 띄워봐 주시면 자, 작전주는 매직 구간 후에 주가가 급등합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이 떨어져요. 자, 급등 직후에 뭐가 있다? 급락이 있다. 대폭락이 있다. 자, 과거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영역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점 다지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가 나왔습니다. 즉 급등 이후에 급락, 그 다음 충분한 기간 조정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 기간 매직 구간을 거친 이후에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고, 그 상승 국면의 끝에는 뭐가 있다? 급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행복을 챙겨주시고 조정 시 이 박스권 하단 2중 바닥, 3중 바닥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타점 올 때 그 매수하기 좋은 지점에서 우리는 휴니드 종목,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서 진입기에 노려보는 형태로 거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승률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HMM9 현대성선 종목입니다. 자, 200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자, 2007년도에 해운업, 조선업이 엄청난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자, 과거의 차트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2007년도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현대성선의 주가는 약 34만 원이었고요. 2010년도, 2011년도 당시 주가도 32만 원 정도였던 주가가 2,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전 세계 물동량이 줄어들고 교류가 봉쇄되고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2018년도부터 죄송합니다. 2018년부터 이게 미중 무역 전쟁 이슈로 물동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 유일한 국내 글로벌 해운사였던 현대성선의 주가가 이 바닥권을 과거에 32만 원 했던 주가가 몇천 원대, 4천 원대 계속 바닥권 행보를 했었던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 어떤 이슈가 있었죠?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조 단위로 투자를 해서 현대성선이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로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선박하면서 그 수주를 지금 힘든 조선 3사, 국내 조선 3사에게 분배해서 선박을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터지고 어려웠던 업황 바닥 영역대에서 정부가 한진해운의 파산 사태를 겪게 되면서 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이 글로벌 해운사인 현대성선만큼은 살려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투여해서 과거에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만들었던 부분이 지금 들어와서 컨테이너선이 없는 와중에 물동량은 늘어나고 그걸 옮겨야 될 선박은 없고 운행료는 올해만 연초 대비 2배가 넘게 올라가면서 지금 HMM이라는 종목이 글로벌 해운 운임의 상승과 그리고 최근 수에즈 운하에서 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운행이 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자,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운하의 이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운반해야 되는 물건은 많은데 그거를 운반해줄 해운사가 없으므로 운반해줄 배가 없으므로 배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해운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신고가 랠리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바다권 영역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까지 받으셔라 라고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과거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바다권 매집을 권고드렸던 종목이 벌써 32,000원 구간까지 추가세를 만들었는데요. 자, 향후 배는 조선의 공급은 수주를 한다고 해서 뚝딱뚝딱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그런 설계만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가 소요되고요. 실제로 인부들이 배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또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빨리 배를 만들어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지나야 지금 수주에도 2년 3년 뒤에 배를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과거 2년 3년 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배를 만들었던 현대성선은 지금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운행할 배가 없는 해운사들은 지금 2007년도 만들었던 노후화된 조선들로 배로 운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IMO 2020 규제에 맞춰서 운행이 불가능한 그런 선박들이 많아짐에 따라 과거에 배를 만들었던 2년 3년 전 배를 수주했던 그런 해운사들이 지금 신고가 랠리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운임료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조선 그리고 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배가 있어야 운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배를 만드는 업체들의 기술력이 또 부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현대상선의 상승에 신고가 랠리에 오늘 조선주,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금요일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면서 코스피 플러스 1% 상승을 이끄는 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진행했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 자, 신고가 영역을 오늘 돌파했습니다. 자, 향후 글로벌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배는 향후 2년 3년 동안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게 없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배들은 이미 과거에 작년에 재작년에 수주했던 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주하면 2년 3년 뒤에 배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향후 글로벌 해운 운임 상승에 따른 최대 수혜주 국내 HMM 독보적이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 현재가 기준 밑으로 3만 원 구간 이탈하지 않을 시 이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 글로벌 해운 운임이 상승이 멈추기 전까지 추가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추세를 끝까지 누려보시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거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HMM 따로 손절선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 이 바닥권 영역에서 꾸준히 중장기 매집을 권고드렸던 종목이고 이미 충분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밑으로 분봉상으로 자, 3만 원 구간, 28,000원 가격대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추세가 멈추기 전까지 쭉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시세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하락한 종목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해가 아니죠. 자,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자, 상장 폐지 시즌을 앞두고 관리 종목 주의해야 된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들 조심해야 된다. 감사 보고서 제출 혹은 사업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종목들 주의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기업들과 사업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기업들이 하락률 상위 종목들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서진 오토모티브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를 하나 띄워놓고 보고하도록 할게요. 자, 3월 23일 즉 이번 주 화요일자로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감사 보고서 제출 우리는 조금 늦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연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기업은 감사 보고서가 제출 지연됨에 따라 지금의 주가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지금 고가 영역대에서 화요일 주가 마이너스 8%, 그 다음 주가 마이너스 또 8%, 그 다음 주가 마이너스 종가 2% 마감됐고요. 자, 오늘은 마이너스 16% 구간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상장 적격성 77 심사를 받는 기업들이 감사 보고서 의견 한정 또는 거절을 받게 되면 이 기업을 상장 폐지해야 되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해야 되는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사 보고서 의견이 확인되지 않은 기업들은 가능한 비중 축소를 진행하시고 감사 의견 나온 이후에
내가 매도했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 혹은 그 매도했던 가격을 돌파하는 시점에 다시 또 재진 있게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본주는 밑으로 2,300원권까지 저는 추가적인 낙폭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감사 보고서에 대한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현재 주가 기준 2,760원 기준 2,600원과 2,650원 구간 이탈 시 비중 축소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감사 보고서 제출된 이후에 다시 2,600원, 2,500원 구간 회복하는 형태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그때 다시 또 비중 채워넣는 형태로 거래 진행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아무리 고가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뭐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라 할지라도 뭐 지금 수많은 종목들 30여 개가 넘는 종목들이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감사 의견에 대한 리스크, 감사 보고서 제출 전까지 주가는 우하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자, 또다시 오늘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된 오리엔트 전공 종목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오리엔트 전공 종목이 막판에 조금 상승을 했나 봅니다. 이 하락률 상위에 조금 안 잡히네요. 자, 오리엔트 전공, 자, 하락률 상위 16번째로 위치하게 된 종목입니다. 자, 본주도 과거에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자, 200원짜리가 1,800원까지 9배가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폭등한 고점에서 지금 주가가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3월 19일자로 지금 공시가 나왔어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됩니다.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았고요. 3월 19일자로 자,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된다라는 공시가 떴을 때 바로 손절하신 분들은 일정 손절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은 매일매일 다르게 신저가를 이탈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주요한 지지 구간이었던 770원 구간을 이탈하면서 자, 밑으로는 590원 구간까지 추가적인 낙폭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590원 구간을 좀 마지노선으로 잡고 이 구간 이탈했을 때 자동적으로 비중이 청산될 수 있도록 안전벨트 자동 감시 주문 스탑로스 설정하신 이후에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본주는 감사 보고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도 적자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실적이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나고 있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감사 의견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다. 감사 보고서 의견 확인하고 그 바닥권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다시 공략하면 여러분들 큰 수익 날 수 있으니까 지금의 구간에서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형태로 비중을 축소하는 형태로 밑으로 590원 가격대 그리고 오늘 장중 저가 영역대였던 630원, 590원 가격대 주요한 지지선 대응하시고 일단은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감사 의견 나오기 전까지 접근 금지 명령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BDI 종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락률 상위 7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본주도 자,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안내 공시가 3월 26일자 나오고 그리고 3월 22일자 나오게 되면서 3월 22일자 이날이죠. 자, 이번 주 월요일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저가를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종목은 우리가 과거의 상승분을 자, 반납한 저점 영역대에서 공략을 했고 자, 이 구간에서 매수가 대비 엄청난 대시세를 100% 넘는 상승 파동을 노려봤었던 종목입니다.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그 저점 가격대를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저점을 만든다면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감사 의견 한정 또는 의견 거절 시 상장 폐지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리스크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비중 축소하셨다가 그런 공시 확인 이후에 바닥권 영역에서 반등할 때 초입에 공략하신다면 향후 이러한 기술적 반대 노려볼 수 있으므로 지금의 구간에서는 접근 금지 명령 내려드리도록 하겠고 자, 비단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되는 종목들 향후 분명히 거래 정지되는 종목들 발발하고요. 의견 거절 받는 종목들이 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소중히 피땀 흘려서 모아둔 나의 투자금, 나의 소중한 투자 원금 가장 일단은 지켜내야 된다는 관점에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커져가고 있는 기업들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가 제출 지연이 되어가고 있는 종목들은 가능한 비중 축소하시고 그 비가 다 내린 이후에 해가 뜨면 감사보고서 의견 적정이 뜨면 그때 다시 또 진입기에 노려보는 형태로 거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세코닉스 종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코닉스 종목도 지금 공시 사항을 보면 자,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공지가 3월 22일자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3월 22일. 자, 이번 주 월요일자 장마 감안 이후에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무너졌어요. 자, 이렇게 사업 보고서 제출 지연되면 어떻게 된다? 다음 날 시초가로 던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요한 지지선 추가적으로 이탈한다. 언제까지? 감사 보고서 제출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주가 낙폭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본주도 밑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밑으로 5,800원까지 추가적인 낙폭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코로나19 사태에서 자, 이 주요한 장기 이평선 구간을 돌파하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하고 다시 이중 바닥을 다지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대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이 장기 이평 구간이 고개를 들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에 맞닿아 있고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즉 오늘 어떻게 본다면 오늘 장중 저점을 손절 잡고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기 적합한 구간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본주는 함정이 있으니 감사보고서가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다. 이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나온다면 2021년도 기업 존속성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기업 의견 한정, 의견 거절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바로 거래정지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매도할 기회도 없이 상장 폐지되는가에 대한 심사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러한 감사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 혹은 실제 이 회계법인에 내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내부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접근 금지 명령 다시 한번 또 남겨드리도록 하면서 자, 세코닉스 종목들뿐만 아니라 오늘 상장사 거의 한 30, 40, 50여 개 종목들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이 해외에 위치를 해 있거나 계열사들이 해외에 있거나 자회사가 해외에 있으면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에 감사인이 나가지 못함으로써 실제로 이 기업에 가지고 있는 매출, 재고, 자산 이런 것들을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이 장부와 이 실제와 잘 일치하는가를 감사인이 보고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통상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정말 국내에 가깝다, 오고 가고 시간 없고 바로 옆 동네다 그럼 3박 4일도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정도 4박 5일의 일정으로 감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자, 지금 해외로 출국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돌아오면은 또 1, 2주 또 격리가 되기 때문에 감사인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이런 감사 일정들이 특히 작년과 그리고 2021년도인 올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기존에 2019년도 전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기 전 바이러스 확산 전에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되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상장 폐지로 기결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혹은 거래 정지로 기결되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이때까지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게 수십 년간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기는 기업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법인이 해외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또 지연되는 법인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서 망할 기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감사 의견에 대한 리스크가 향후 4월 달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인지하시면서 자, 4월 초 이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대한 그런 실제 그런 결정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떤 종목들은 거래 정지가 될 거고요. 어떤 종목들은 개선 기간이 부여될 거고 그리고 4월 달 또다시 감사 보고서 늦게 제출되는 기업들 중에서 또 의견 거절, 의견 한정받는 기업들은 또다시 또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좀 받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 또는 사업 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라고 해서 이 기업들이 무조건적으로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감사 의견을 받게 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되므로 지금 가능한 내가 새롭게 투자하는 기업들 혹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감사 보고서 사업 보고서 제출이 되지 않은 기업들은 가능한 비중 축소 아니면 청산하셨다가 그런 의견 확인 이후에 다시 공략하는 형태로 거래 진행하시는 게 조금 유리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이번 한 주 굉장히 코스피 코스닥 지수 외국인들의 순매도 공세도 많았고 굉장히 변동폭이 큰 장세였습니다. 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금요일장 지금 뭐 해운주, 조선주 위주로 우리 코스피 지수를 좀 상승 견인했던 그런 장세였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좀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월요일도 그 날의 이슈들과 그리고 이슈가 된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또 분석 영상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주말 동안 벚꽃 구경도 가시면서 마음의 힐링 그리고 조금 충전도 잘 하시고 차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